제일 황당한 대목은 한민구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난 25일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드 내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앞서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은 긴급 체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저는 항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당시에도 항명이나 불복종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명이 된다는 게 군형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종전 상태는 아니죠. 퓨전 상태지만 또 사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평시라고 보더라도 항명죄가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퓨전 상태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죠. 근데 전시 상태 항명이면 사용해요. 그렇죠. 직절 처분. 근데 군형법에 구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교전 중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결과를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부작위한 항명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장 기자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26일 날 자신들이 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죠. 정용 청와대 즉각 반발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구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놔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이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은 무조건 처벌이죠. 그리고 한민구 그때 옷 고치러 7월 8일 날 옷 고치러 가서 바지 고치러 간 사람이 한민구의 윤병세예요.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 양반 지금 미소 짓고 있겠네. 난 빠졌지롱. 아니죠.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4명. 관계자가 4명 뿐이겠습니까? 4인. 근데 이게 4인방,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배치돼야 될 때 이것이 성주가 옳은가 아니면 수도권이 옳은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전혀 없이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 과정 없이 그리고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이라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저는 사실 사드 배치 찬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사드 4대만 들어오고 6대는 다 들어오지 마. 아니요. 진짜 사드 배치 찬성인데 찬성인데 국민들이 이 찬성에 동의하는지 국민들께 묻고 그리고 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드가 정말 북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지 북하고 그 조약을 맺어서 협의를 맺고 공갈포를 한 10대 정도 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거 사드로 쏴보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나라에도 실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공갈포. 터져도 피해 안 보는 거. 그걸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가. 동해안 쪽에다가. 그런 거 쏴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맞추면 잘못 쐈네.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요. 이제 이른바 미국에서 10여 차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 떨어뜨린다는 표적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 정보를 주고요. 그럼 날아간 걸 향해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적중시키는 거죠. 그거는 100% 적중이 되던가요? 그것도 100%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사드에 대한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성능 검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 작년에 미국 MIT 대학의 미사일 전문가인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저도 이제 우리가 국내에 안보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퍼스톨 교수랑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국회에서 전문가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또 의원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퍼스톨 교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게 이렇게 사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이 사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해준 거라는 고작 록히드 마틴이라는 무기회사가 준 그 카탈로그,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회의원과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죠. 근데 작년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필요한데 이 사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다 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전문가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동의 과정을 또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2대나 6대나 도찐개찐일 텐데.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드 자체가 한번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 정도는 있어야, 미사일이 한두 개 날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정도가 있어야 순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6대가 세트고요. 그걸 들어서 일부 벌써 또 진짜 야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서도 6대는 최소한 세트란 거 알고 있었고, 그때 뭐 다른 언론에서는 4대 정도 추가로 도입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청와대만 몰랐냐, 이거 무능력 아니냐는 식으로 또 정치적 공세를 해요. 사드가 몇 대 들어온지도 모르는 이 무능한 청와대 막 이러고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대가 한 세트인데 상송기에 2대만 배치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4개는 어디 갔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반입은 6대 된 것 같은데 왜 2대만 했고 그럼 4개는 어디 있냐는 물어봤으니까 그제서 마지못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고. 자진해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지,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보를 국민이 모른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거 그것까지도 저는 받아들일게요. 근데 지금 아까 장윤석 기자께서 제시한 의혹처럼 국방부조차도 제대로 몰랐다, 이 협상 과정을. 그냥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이었고,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국방부도 몰랐다. 그러면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군통수권자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고 그냥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단조를 쳐가지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요, 안보 보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종의 방산 비리의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대로 된 일을 처음부터 따져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록히드 마틴사 간에 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사실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사드 관련해서 성주 군민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제 두기가 미리 왔었잖아요. 국민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부터 성주 국민들이 밤을 새면서 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지역을 지키면서 나머지 사기가 도대체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간 거냐, 외관이냐, 오산이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언제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목을 막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될 관계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이게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 큰 줄기로 세 번의 거짓말이 진행이 되거든요. 7월 5일 날 그 쓰리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지난해 7월 5일 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쓰리노 정책이 계속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7월 8일 날 전격적으로 배치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바지 고치러 가고. 자, 이때도 결국 국민을 한번 속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월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사드 부품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인지 그날 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4월 16일 날 또 대정부 질의 때 이거 사드 부품 들어온 거 배치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대선 이후나 되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고 그로부터 한 그 7, 8일 뒤에 4월 26일인가 또 배치돼요. 네.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이제 장윤선 기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원님이라고 또 전 의원을 가지고 또 지금 제가 의원이라고. 의원한 지 네. 오래됐는데. 조선시대 했어요. 예. 200년 전이에요. 7월 5일 날, 작년 7월 5일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바로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할 때, 그때, 결정을 7월 8일 날 배치하겠다 결정해놓고, 사드 배치는 2017년 12월 달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맞아요. 맞춰서 배치한다 예. 그랬죠. 대선 전에 예. 알박기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의문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사드 미사일 체제, 사드 완성된 시스템은 일본에 없고 레이더만 체제 있습니다. 있죠. 근데 레이더를 배치할 때 일본의 배치 과정을 보면은 논의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도 논의하고 주민 설득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1년 동안 논의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니까 실제 배치할 때는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치는 빨리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 7월 8일 날 갑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하고 논의 과정 없이 그리고 배치를 올 10몇 개월 지난 올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배치 과정, 결정 과정과 배치 과정과 비교해 본다면은 대통령 선거에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드 조기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 8월 달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3, 4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월 달로 예. 잡혀지니까 갑자기 3, 4월 달에 조기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3월 달에 야밤에 도둑처럼 예. 기습 배치를 해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12월 달 2017년 12월 대선에 예정됐을 때는 12월에 맞추려고 그러고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앞당겨지니까 또 거기에 7, 맞추려고 8월 그러고.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제 5월로 맞춰지니까는 3, 4월 달에 배치를 해버리는 예.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 대선 시기와 맞춰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허겁지겁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3번 정도의 어떤 허위 사실, 허위 보고 예. 이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전 상태는 휴전 아니 상태죠. 휴전 상태지만 또 사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평시라고 보더라도 항명죄가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휴전 상태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죠. 근데 전시 이제 상태 항명이면 사용해요. 그렇죠. 직결 처분. 근데 군형법에 구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교전 중은 아니니까. 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결과를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부작위한 항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장 기자님,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네. 26일 날 자신들이 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죠. 정용 예, 그 청와대 정용- 즉각 반발했잖아요. 네, 보고받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더 생각을 웃겨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우리 그 김창수 그 원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저는 사실 사드 배치 찬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찬성하는. 사드 4대만 들어오고 6대는 다 들어오지 마. 아니요, 진짜 사드 배치 찬성인데, 예. 찬성인데 국민들이 이 찬성에 동의하는지 국민들께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드가 정말 북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지, 네. 북하고 그 조약을 맺어서 협의를 맺고, 공갈포를 한 10대 정도 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드로 쏴보는 거예요. 뭐, 여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나라에도 실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공갈포. 이 터져도 피해 안 보는 거. 그걸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가. 동해안 쪽에다가.
그런 거 지금 미소 짓고 있겠네. 난 빠졌지롱. 아니죠.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4명. 뭐 관계자가 4명 뿐이겠습니까? 4인. 근데 이게 4인방, 뭐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배치돼야 될 때 이것이 성주가 옳은가 아니면 수도권이 옳은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전혀 없이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 과정 없이 그리고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이라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일 황당한 대목은 한민구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난 25일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드 네 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앞서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법을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양 변호사님 보기에는 현행법을 긴급 체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저는 항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당시에도 항명이나 불복종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명이 된다는 게 군형법에 있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구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놔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이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은 무조건 처벌이죠. 그리고 한민구 그때 옷 고치러 7월 8일 날 옷 고치러 가서 바지 고치러 간 사람이 한민구의 윤병세예요.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